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혹 관련해서요. 그 특검팀 수사에 대한 여러 영상 기록들입니다. 특히 구속영장 청구 내용하고 또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사건 개요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그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들, 이게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들 역할이 좀 복잡하잖아요. 그 변화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영장을 보면요. 계엄 선포 자체의 불법성,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특검의 무게중심은 그 이후에 벌어진 조직적인 대응, 특히 증거인멸이나 사법 절차 방해 시도, 이쪽에 좀 실린 것 같아요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점이 이번 수사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특검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.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좀 보면요.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 문제, 또 사후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그걸 또 행사하려 한 혐의, 그리고 체포 당시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거,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, 이것도 구속 필요 사유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. 특히 그 영장의 구체성이 대단합니다.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체포팀 진입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듯한 그런 통화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. 또 그 보안 처리된 통신기기 있잖아요. 이른바 비화폰. 그 기록 삭제 규정을 물어갔다는 정황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방해나 증거인멸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. 와, 심지어 경찰 특공대를 좀 위축시키려고 경호관들 총기를 일부러 노출시키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. 굉장히 계획적인 저항 시도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. 정말 충격적이네요. 여기서 또 한덕수 전 총리 역할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자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완전 핵심 공범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정적인 제보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윤석열이 시켰다,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모든 걸 털어놨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양면성이 이 사안의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영장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4일 뒤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허위 문서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걱정해서 파기를 요청했다, 이런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또 동시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이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,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죠. 특히 국회에서는 관련 문건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는데 국회 증언이랑 다른 내용이군요. 네, 그렇죠. JTBC 보도를 보면 국무회의 끝나고 이상민 전 장관이랑 같이 그 문건으로 보이는 걸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니까요.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,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.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합니다. 그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관련 혐의도 있고요. 처음에는 멀리서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한 전 총리랑 문건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, 이것도 영장에 들어갔다고 하고요.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도 변호인이 없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같은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,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위증 조사 시도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,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조은석 특검팀 수사 속도가 진짜 빠르다, 항상 한 발짝 빠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핵심 인물들의 진술 확보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계엄 선포라는 사건 자체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의혹들, 이걸 덮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구체적이었는지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비화폰 문이라던가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또 폐기하를 한 정황 같은 것들, 이런 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정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게 이번 자료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런 증거인멸, 허위문서 작성, 또 진술번복 같은 시도들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
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이나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